기원전 301년 안티고노스와 데메트리오스 연합군, 그리고 셀레우코스와 리시마코스 연합군, 양측은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입소스 마을 근처 평원에서 계승자 전쟁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계승자 전쟁 최대의 대회전이었는데요.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연합군은 보병 약 6만 4천여 명, 기병 1만 2천여 명, 전투 코끼리 400에서 480마리를 동원하여 전투를 준비했고, 안티고노스 데메트리오스 연합군은 보병 약 7만여 명, 기병 1만여 명, 전투 코끼리 75마리 정도를 동원하여 셀레우코스 연합군에게 대항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중앙에 자신이 이끄는 보병대와 70여 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무장한 팔랑크스 장창병들이었습니다. 또한 진영의 우익과 좌익에 각각 기병을 배치해 날개를 펼쳤습니다. 특히 우익에 배치되었던 약 1500기의 기병은 자신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의 직속 선임 기병대로서 그 전투력이 막강했습니다.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연합군 또한 안티고노스 군에 대항해 중앙에 보병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 장창보병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박트리아, 인도쿠시 부족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아시아 계열 전투부대 또한 동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진영의 중앙은 셀레우코스 자신이 지휘했으며, 셀레우코스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이끄는 기병부대가 좌측을, 리시마코스가 이끄는 그리스트라키아 기병부대가 우측을 담당했고, 중앙에 전투 코끼리 100여 마리를 배치하였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중앙에 전투 코끼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투 코끼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대로 편성했습니다. 양측은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막을 깨는 나팔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양측의 전투 코끼리들이 상대방의 진영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 뒤를 중장보병 부대가 대열을 유지하며 진격했습니다. 중앙에서 치열한 접전이 시작될 때 안티고노스 진영에선 데메트리오스가 이끄는 우익 기병부대가 안티오코스의 기병부대를 향해 돌격하였고, 안티오코스는 데메트리오스의 기병대를 막기 위해 출동하여 둘 사이에 치열한 기병전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에선 전투 코끼리의 돌격과 함께 뒤이어 양측의 보병전이 일어났습니다. 보병들끼리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셀레우코스의 전투 코끼리 부대가 안티고노스의 전투 코끼리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전투의 함성과 싸움에 흥분한 셀레우코스의 전투 코끼리 부대는 그대로 돌진하여 데메트리오스와 안티고노스 사이를 돌파하였고, 서서히 안티고노스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치열한 기병전 도중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티오코스의 기병들을 신나게 패다가 결국 버티지 못한 안티오코스가 퇴각하자 그를 추격하여 적진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자신이 너무 깊게 들어온 것을 자각한 데메트리오스는 말머리를 돌려 셀레우코스의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셀레우코스가 예비대로 준비한 전투 코끼리들이 데메트리오스의 기병대를 맞이했고, 수백의 코끼리들의 울부짖음에 데메트리오스의 기병대는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셀레우코스가 직접 경기병대를 이끌고 데메트리오스 덕분에 비어버린 안티고노스의 우익으로 이동해 안티고노스의 팔랑크스 진영의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가 옆구리 찌르기에 성공합니다. 데메트리오스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전황이 악화된 안티고노스는 데메트리오스의 구원을 기다리며 계속 처절한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데메트리오스의 기병대는 셀레우코스의 전투 코끼리들에게 막혀 서서히 격파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처절한 전투를 이어가던 도중 안티고노스는 적군의 투창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 군대의 진영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 안티고노스의 전사 소식을 접한 데메트리오스는 전투에서의 패배를 직감했고, 결국 남아있던 병력을 수습하여 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계승자 전투의 대미를 장식한 입소스 전투는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강대했던 안티고노스는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고,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잔존 병력을 겨우 수습하여 그리스로 도망쳤습니다. 안티고노스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영토는 승자들에 의해 다시 분할되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 안티고노스의 영토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리시마코스는 아나톨리아 지역 서부를 추가로 얻었고,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연합의 일원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는 로도스 섬과의 연계를 인정받았고 유대 지역에서의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아나톨리아 반도 남부의 킬리키아 지역을 추가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입소스 전투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고 승리하여 안티고노스 세력을 결정적으로 타파한 셀레우코스가 나머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스 전투가 끝나고 강대했던 안티고노스 세력이 파괴됨으로써 4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막을 내렸고, 헬레니즘 세계는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라는
사왕국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안티고노스의 위치를 셀레우코스가 차지한 셈이 되었죠. 하지만 전투 이후 승리자들이 열심히 땅 따먹기 회의를 하는 동안 데메트리오스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카산드로스의 동생인 플레이스타르코스가 지키던 리키아와 킬리키아를 침략하여 땅을 빼앗고 그리스로 돌아와 다시 세력을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레우코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기원전 300년 데메트리오스 1세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셀레우코스가 데메트리오스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고 혼인 관계로 얽혀 자연스럽게 데메트리오스의 그리스 세력권을 흡수하여 마케도니아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소스 전투가 끝나고 헬레니즘 세력들은 그렇게 평화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카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 시리아 및 동방의 셀레우코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사왕국은 입소스 전투가 끝난 이후에 잠깐의 평화 아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저주였을까요? 느슨해진 사왕국에 긴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297년 마케도니아를 지배하던 카산드로스가 병에 들어 사망한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카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 그의 장남 필리포스 4세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얼마 가지 못해 사망해버리고 마케도니아는 근 3년간 정치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었고 결국 기원전 294년 카산드로스의 아들 안티파트로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5세 간의 마케도니아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안티파트로스 2세와의 대결에서 천천히 밀리던 알렉산드로스 5세는 자신의 숙적 안티파트로스 2세를 몰아내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바로 입소스 전투에서 패배해 그리스에서 세력을 재정비하던 데메트리오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데메트리오스는 알렉산드로스 5세의 도움을 구실로 마케도니아로 진입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안티파트로스 2세를 몰아낸 이후 역시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알렉산드로스 5세를 죽여버리고 마케도니아를 접수하게 됩니다. 기원전 294년 데메트리오스의 마케도니아 침공의 안티파트로스 2세는 마케도니아를 탈출하여 리시마코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리시마코스는 더 이상의 전쟁에 지친 것인지 아니면 노망이 난 것인지 안티파트로스 2세를 처형해버렸고 자신의 숙적이었던 데메트리오스와 협상해 그의 마케도니아 지배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데메트리오스와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안티파트로스 왕조는 3대 만에 멸망하고 오히려 입소스 전투에서 패배해 멸망할 줄 알았던 안티고노스 왕조는 다시 살아 돌아와 마케도니아를 지배하며 안티고노스 왕조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케도니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때를 다른 디아도코이들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가 마케도니아 원정을 나간 틈을 타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일전에 데메트리오스가 카산드로스 세력에게 빼앗은 키프로스 섬과 리키아를 침공하여 다시 점령하고 그 틈을 타 셀레우코스는 킬리키아를 점령하여 이번엔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또 다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287년 마케도니아 내전을 끝내고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게 될 줄만 알았던 데메트리오스는 그리스 서쪽 에페이로스의 피로스 1세에 의해 침공을 받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의 통치를 영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마케도니아 시민들이 피로스에 호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데메트리오스 1세의 부인이자 안티고노스 2세의 어머니인 필리아가 음독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며 결국 마케도니아의 왕자는 피로스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피로스의 침공으로 마케도니아를 빼앗긴 데메트리오스는 다시 마케도니아를 되찾기 위해 재기를 노렸으나 이듬해인 기원전 286년 이번엔 자신과 평화 협정을 맺은 리시마코스가 데메트리오스를 배신하고 마케도니아로 쳐들어가 피로스 1세를 몰아내고 마케도니아를 차지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왕자는 리시마코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다시 재기를 노리며 그리스 테살리아 지역에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이번엔 자신의 아버지 안티고노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아들 안티고노스 2세에게 테살리아를 맡겨두고 자신은 아나톨리아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자가 내 아버지의 영토를 통치하는 것을 나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비록 마케도니아가 리시마코스의 차지가 되었지만 일단 아버지의 영토를 수복한 이후 다시 마케도니아를 차지해 왕조를 부활시키겠노라. 데메트리오스는 아나톨리아로 쳐들어갔으나 이미 거대한 세력을 석권한 셀레우코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기원전 285년 셀레우코스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셀레우코스 1세는 데메트리오스 1세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장인어른이 되어버린 데메트리오스를 바로 처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적인 데메트리오스를 살려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283년
약 2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던 안티고노스 1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1세는 투옥 중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